회의 속결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먼저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냅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기 이거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축사? 이제 이전 관련된 거 이제 그 이전 못해서 인허가 안 해줘가지고요. 그 저 건축과에서 예예 적급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이 돼서 딴 데서 옮기셔야 되는데 옮길 자를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경관 리스트인가 뭐 그거 가지고서 그거 하나 가지고 버팅겼었던 건데 그거 다 해소됐어요 이제.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나쁜 놈들이네 이거. 이제 개발행위 부서인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공식적으로 이제 해당 읍면동에 보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럼 예. 이제 해당 읍면동에서는 그 거리 네. 제한 관계없이 전체 통리 마을에 이장들한테 보내서 의견 수렴을 하면은 직접 냄새와 관계도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마을 이장들도 무조건 반대죠. 상당 부분 반대를 반대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은 조례에 그런 거다 이런 거죠 그런 거 다 상황 다 감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신축은 쉽게 얘기해서 신축은 안 하고 어차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개발 수용이 돼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정도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거를. 그 작년에 이제 의뢰 조례 강화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예.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예. 근본적으로 막대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농가 의지대로가 된 게 아니고 예. 그 개발 예. 지역에 포함이 예, 돼서 예, 예. 불가피하게 이전해놓은 농가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런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축협 조합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축산농가들 간담회도 했었고 그 후에 또 이제 그 문제가 잘 안 풀려서 부시행 주제로 또 이제 우리 관련 내부 예. 부서장들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건 제가 저 담당 그 개발행과에다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읍면동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읍면동에서 반대라면은 법률상에 안 해주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조례보다 우선입니까? 개발행위 쪽에서는 아마 그게 반대를 하면은 예, 허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마 언급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 부서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럼. 예, 하신 대로 뭐 단순한 주민 반대 이거 가지고 뭐 허가해주고 안 해주고는 당연히 법률적 근거는 없는데 네, 개발 행위 자체가 상당한 이제 재량을 가진 재량권이 예, 있는 그렇죠. 재량 예. 행위입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이나 네. 이제 주민 반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 고려- 나머지 부분은 다 환경 문제 이런 거 다 해결을 해요. 뭐 시설 우리 법률에 정한 대로 다 해. 예. 단지 하나 이제 냄새 민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자 그런데도 지금 당연히 아무 해당 사유도 없는 인면동에다가 지어내면 이장들이가 다 반대지. 그 찬성인 사람이 하나 있겠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해당 부서랑 제가 조금 전에 생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니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개선하도록 됐다는 게 도대체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물론 다수의 냄새 때문에 피해 보는 건 저도 뭐 당연히 그거는 일정 부분 제지를 가야 되는 게 맞지만은 그분들은 평생을 그 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걸 막아버리고 근본적으로 막아버려 놓으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뭐 저기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사실 그분 축산업이 주변의 환경 쪽이나 이렇게 뭐 악취나 주민 생활에 네. 사실 너무 많은 불편을 끼쳤던 것도 사실이고. 아 기존에 예, 인정해, 그건 예, 인정해요. 예. 예, 이제 인정은, 그런 예.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예. 하거든요.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그렇죠. 하는 이제 거고. 그런 것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냄새를 나지 않게는 현대화 시설을 다 갖추고서 다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현재 법률에 정한 현재 할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이사 간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 사유 때문에
이분들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박탈한다는 거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네, 저희가 담당 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협의회는 그분들도 이사가 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놈은 협의에다가 뭐 다 쏟아 주죠. 잠깐 해결이 됐는 줄 알았어요. 저 조용하길래 저는 해결이 됐는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요? 지금 그렇게 돼서 저 이전 못하는 게 몇 건이나 되죠 지금요? 그죠? 그건 어떻게 한꺼번에 막아주고서 해결을 해줘야죠. 신축이 아니라 이전인데. 이번에 저 시장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요. 뭔가 정책 기조가 바뀔 거라 기대를 합니다. 한번 해보시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건 진짜 지금. 여기 축산가까지죠 이번에? 예, 이상입니다. 네, 김동숙 의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네,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제 민원사항 한 가지를 좀 건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부합되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 시민들 중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귀농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제 조그만 밭대기 하나 가지고 뭐 좀 심어 먹고 그러려고 그렇게 취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촌.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관리기라는 게 있어요. 밭을 갈 수 있는 거. 근데 그 관리기를 사야 되는데 그거를 신청하면 몇 년이 돼도 차례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몇 분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더라고. 어떻게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과에다가 한번 전화도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기왕이면 이제 예. 예. 렌탈 해줍니까? 그러게 그 참. 근데 이제 저기 그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써야 되니까 한번 예? 네. 예, 이종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 마냥 이제 귀촌 해가지고 밭 조금씩 해보시는 분들은 네. 차라리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낫지. 이제 그 200만 원 이상 되는 기계를 물론 50%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걸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저기 쓰고 싶을 때 써야지. 매일 쓸 때마다 이거를 렌탈하는 게 어려우니까 가지고 있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10년을 쓸지 20년을 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면 구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걸 좀 늘리면 안 돼요? 제 생각이긴 하지만 보조금을? 일단은 그 귀촌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귀농하고는 다르니까. 네. 근데 전업농이 우선 받는 게 그분들 보조금을 지금 먼저 몇 받는 게 분이나 맞다고 나한테 생각합니다. 이거를 네, 저기 일단은 얘기해서. 그 이제 농업인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요. 맞죠. 예, 농업인 농업이죠. 조건이 이제 300평 네. 이상인데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할 때는 밭이 많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몇백 예. 평씩 있는데 그런 거를 그냥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기계를 좀 구하고 싶다. 이제 1년에 이게 도에서 한 전 200대 정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평택시에는 200대 그럼 몇 정도 대 정도 지원해 줍니까? 1년에 이제 한 100에서 200대 정도 100여 대 200대. 예. 그럼 지금 많을 때는 이제 200대 정도 되고요. 그럼 적을 신청을 때는 해놓으면 그게 순차적으로 해줘야 될 텐데 2, 3년이 지나도록 순서가 안 오니까. 저희는 순차적으로 하는 건 신청을 받고요. 네. 신청을 받아서 개별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그 영농 경력이나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지 보조금 받으려면 무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경영체 등록은 예. 된다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경력, 그다음에 네. 면적이 또 많아야 됩니다. 면적은 1000여 예. 평이 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력에 기준에 따르겠구만 경력에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농가는 이제 일부는 이제 가수를 심고 일부만 이제 한 300여 평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 관리가- 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거기 그분 성함을 주시면 예, 왜 그러게 신청했는데 예. 왜 늦어졌는지 한 3년째 되는 파악해서 것 답변 같아요. 드리면 우리.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거 좀 개인적인, 해결해 주시면 개별적인 감사하겠고요. 예. 건이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6페이지요. 26페이지 축산가 분야인데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근데 이제 가축 분뇨 배출 시설 규제 방안에 따른 이게 이제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 환경과 업무인데요. 이제 축사가 우리나라 이제 과거를 보면은 집 옆에서 이제 가축을 사육을 하다가 정부가 이제 규모화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기조에 따라서 규모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가 이제 한때는 그 무허가도 축사 등록을 해라. 이제 과거에 축산농가들 얘기 들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환경 규제가 심화되다 보니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받으려면은 모든 건축물이 적법해야지 배출 시설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예.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허가 조치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죠. 정부가 이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적법화를- 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양성화는 아니고요. 아니고. 예, 이제 개개 사안마다 법에 맞게 축사를 이제 여기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배출 시설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축산농가에서는 배출 시설 신고는 사실 문제가 아니고 이제 축산업을 하려면 맨 처음에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이제 허가가 난 상태에 개발행위하고 되고. 건축 네. 개발행위하고 건축 받고 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배출 시설 해야 신고를 되는데. 환경과에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축산과에 축산업 이제 등록을 하는 건데 그 앞에 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제일 이게 앞에. 이제 생략된 건축하고, 상태에서 하다 예, 보니까. 개발행위 이쪽이 안 되는 거 건축 부분이 그래서 그게 불법이 많아서 그걸 이제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법적 제한 때문에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이제 그게 이제 시정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받아서 이제 적법하게 운영하라는 게그 하라고. 정부 방침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9월 27일까지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이거는 이제 그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쇄 조치 시킨다 이거죠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적법화가. 그건 알겠고요. 또 이제 지금 오성면에 저희가 이제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안 된 상태죠?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취소됐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사업비만 국비만 이제 그 축협에서 이제 그 국비 포함해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그 국비를 반납했고요. 반납하셨고. 국비를 반납한 거지 사업을 반납한 게 아니고요. 사업은 계속 추진할 예, 계획이십니까? 사업은 이제 공법을 바꿔서 계속 추진할 공법을 계획입니다. 바꿔서. 예, 지금 다 근데 살아 있습니다. 개발행위도 살아 그것을 있고 예, 건축허가 다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고 예. 그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하고 계시고요. 예, 이제 변경 허가를 근데 이제 받아서 그 하겠다는 사업을 거예요. 하시더라도 예, 그 규모가 예. 우리 축산 농가에 대한 모든 저기 분뇨 폐수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아니, 되나요? 아니,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턱도 시가 없는데. 하루에 1,900톤에서 2,000톤 요 사이인데 하루 배출량이 예. 요게 지금 한 100톤 정도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스스로 처리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화방류라든지 퇴비라든지 해서 스스로 처리하는 데도 있는데 처리가 많이 좀 미흡하고 또 소규모 농가는 좀 더 문제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렇다면은 기왕 시설을 할 거라면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또 짓고 또 짓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이제 인근 오송면 주민들하고 예. 협의가 된 게 기존에 협의가 된 게 100톤입니다. 일일 100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일 100톤이 넘을 경우에는 또 추가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주민들 반발이 워낙 심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100톤 규모로 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야, 이 정도면 더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수한 시설을 일단은 모델하우스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차후에 지금 이제 민간 업체 쪽에서도 관심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좋은 시설로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 민간 업체 쪽에서도 많이 사업을 할 걸로 의사가 가진 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간 그렇다면- 사업으로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국장님 지금 뭐 민간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다행인 거고요.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시 차원에서 예. 공모를 했다든가 해서 그런 업체를 이제 끌어들이는 건 좋은 거고요. 예. 그리고 그게 다 또 해소가 안 될 때는 예. 그래서 어느 지역에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을. 지금 한 요게 한 뭐 적게는 한 서너 군데서 많게는 한 다섯 그렇죠. 군데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구역별로 또 이거 모든 게 저희가 이제 서부, 남부, 북부로다가 구역을 정해서 했는데 예. 이것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축산을 많이 하시는 면이 있잖아요. 많이 하는 오송, 곳을 청주, 위주로 하고, 뭐 석탄 예. 이런 쪽에 아마 좀 이런 비슷한 시설이 이건 이제 잘 그렇죠. 짓고 나서 이게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거로 부족하니까. 생각됩니다. 사업을. 그렇다면 그런 거를 계획하실 때 예.
제 생각은 그래요. 저기 무조건 뭐 어느 지역을 딱 정해서 들어가면은 반발이 심하니까 그쪽 주민들 일단은 시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무슨 저희가 이제 조건을 달아줘야 되겠죠. 혐오시설이니까 그럴 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같이 조건을 달아서 신청할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계속 저희가 무슨 뭘 질적마다 늘 그냥 혐오 시설에 대한 거는 시민의 반발이 크니까 일을 하다가도 중지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행정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 계획하실 때는 당초에 그런 조건을 달아서 할 곳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게 이제 행정 절차도 빠르고 주민들의 반발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네. 정말 좋은 시설로 해야 되고 인근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의회 우리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점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그렇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축산가 이제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민간 그 제한 사업하는 것도 받아들이기로 하셨어요? 현재 이제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네. 지금 전에 이제 접수했다가 취하했고 예. 또 한 번 이제 그 준비를 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 방침이 이제든 간에 그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얼마든지 하겠다고 프로포즈를 해오면은 받아들이겠다고 정책이 정해져 있냐 그 얘기. 우리 평택시에서도.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예. 그 이제 주민들 이해가 되고 그 기준을 맞춰서 오면은 예. 받아들일 겁니다. 진짜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의원님 제가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 잠깐 얘기 들어보셔봐요. 국장님. 일단 이 축협 이 오송면 사업이 예.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자 지금 예. 축협도요. 보십시오. 아까 과장님 가끔 얘기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축협도 오죽했으면 저걸 자기네들이 그 맨 원청업체에다 위약금 아마 5억인가 얼마 물어줬을 거예요. 그죠? 물어준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건 우리 시민들 기만행위인 겁니다. 앞에서 보면은 지중한데 이쪽 뒤에서 보면은 지중한데 앞에서 보면은 그냥 오픈이죠. 그 당시에 우리 시민들은 다 지중화해서 지하로 들어간 줄 알았지 그런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것도 좋다 그것도 좋다 이거. 근본적으로 처리 방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하루 평택시에서 발생되는 축산 분유의 10분의 1도 처리 못하는 거. 이거 뭘 합니까 이거? 그 막대한 비용 들여서. 그 축협은 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도 이익단체인데 그거 운영비 그거 운영해가지고서 그게 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유직책으로 우리 먼저 번 우리 국장 계시기 전에 사업 포기한 거 아닙니까 축협에서. 그 계약금 다 변상금 다 물어주고서까지도. 이제 그 조합장이 바뀌면서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맨 기존의 조합장님은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 지금 조합장 탓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그 실무진들도 그냥 이거 하면 된다니까 정부 보조금 준다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왔었던 거였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김포에도 가봤고 비공식적으로. 축협에서 주장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아 축협도 뭐가 아쉬워서 그걸 못합니까? 근데 그거 해가지고서 1년에 얼마씩 거기다 꼬로박혀서 그 짓을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조합의 리더가 중요한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안 하죠.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저거 어느 세월에 저 갑니까? 어느 세월에 저 바꿔가지고서 기획 바꿔가지고 가겠어요? 그 저번에 이제 축협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사업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요? 네, 가져왔어요. 가져왔고. 사업비가 얼마나 든대요, 이거는? 근데 71억이죠. 네, 지금 71억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예. 5월 달에 예. 이제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 면적보다 늘어나요? 뭐 줄어도 그냥 그 네. 면적은 그대로고요? 늘어납니다. 좀 늘어나요? 네. 네. 그 땅 매입까지 했어요? 예. 끝냈고 그럼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공법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개발행위는 아직 못 받았고요. 예. 이제 그 현장을 가보자 그래서 예. 모델을 가봤습니다. 논산에. 예. 예. 그래서 왜 면적이 늘어났는지도 파악을 했고요. 예. 가서 보니까 저번에 이제 김천에서 제가 지금 방식이 가봤으니까 뭐예요? 지금 가져오는 방식이? 지금 이제 그 퇴비 아 근데 지금 방식이 뭐 밀폐 퇴비한데 교반 방식으로 로타리 예. 방식으로 예, 로타리 방식으로 원하는 예, 거죠. 예, 예.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악취가 가장 문제니까 예. 가봤는데 그 논산에 가보니까 그 처리 시설 전체 다 음압을 걸어가지고 예.
그 문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정도로 예, 예. 음압을 확실히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제가 볼 때는 그 한 열 몇 명이 한 거의 20명 갔었는데 네. 냄새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이구동성으로 정말 냄새 안 난다. 그거 논산권 hun대 시설 오픈한 지 언제예요, 그게? 얼마 안 된 거죠, 그 논산권은. 아닙니다. 꽤 운영한 꽤 됐어요, 걸로. 그거. 최근에 한 거는 16년에 이제 시작 오픈을 했고요. 예. 그 전에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환경부 사업도 받고 농림부 사업을 2개나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거네요. 냄새 문제는 제가 봐도 안심할 정도인데 예. 그날 좀 비가 와서 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 비가 와서 좀 화창한 날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저희가 뭐 비가 안다고 냄새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날은 악취를 거의 못 느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개 이제 네. 운반 차량들, 네. 운반 차량에서 냄새가 안 날 수가 없고요. 운반 차량 때문에 민원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거는 운반 있었습니다. 차량에서 예. 냄새를 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운반 근데 이제 그 차량에서는. 처리 시설에서 냄새는 예. 민원은 일단 없었다고 기본적으로 하긴 원칙적으로 했는데, 예. 잡아냈다. 냄새는 잡아냈다. 예, 냄새는 기본적으로 아예 음압을 거니까 네. 냄새가 안에 있는 공기 밖으로 못 그렇죠. 나가고 예, 예.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안으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음압이 걸려 있으니까 안에 공기를 빨아서 음압을 걸어놨으니까 그 정도면은 뭐 처리 용량만 늘리면 되겠네요, 이제. 처리 용량 아까 말씀드린 도저히 그 대로 처리 용량은 안 되는 예, 거예요. 오성면 주민들하고 그 아시겠지만 축협하고 합의서도 쓴 사항입니다. 네. 100톤으로 쓴 사항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처리 용량이 늘어나거나 그러면 추가로 또 협의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게 첫 사업이고 모델이 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그거는요 성공도 중요하지만요 100톤 가지고 뭐해요? 하는 김에 좀 늘려가지고 설득시켜서라도 뭐 안 될 때는 어떻게 방법이 이제 없더라도 그 문제는 의원님 예. 이제 정부가 농림부 사업은 1일 100톤 처리 규모로다가 이제 사업비를 책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자금 받는 것도 이건 농림부 자금이고 그래서 먼저 보내고 포기하고 뭐 3년 지나서 환경부 쪽으로 자금을 받아온다고 이제 그런 뭐 나름대로 축입해서 전략을 세웠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반납한 거 다시 준대요 농산부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쉬운 문제는 쉬운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죠, 그것도요? 아직 이제 그 내년도 물량은 농림부가 이제 그 시도에 내려보내서 예.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 보면은 8월 1일까지 신청해라고 돼 있어서 예, 과거에는 한 9월 달쯤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내년도에 이게 좀 빨라져서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가 안 될 것 같고요. 농림부가 이제 전체 내년도 사업 물량이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행정 절차 완료한 시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신청 대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페널티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주는 거고 받는 거고 할수 다른 데만 있는데 많이 오면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 19년도 거는 사실상 이제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축협의 논리대로 환경부 쪽에 자금은 거긴 뭐 볼륨이 더 크다고 그러던데 그쪽 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축협이 이제 농림부께 안 되면은 네. 이제 환경부 거라도 신청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그 행정 절차 이행이 완료된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도 예, 일단은 예. 그럼 지금 행정 절차를 그럼 100톤에 맞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어차피 그쪽 자금을 해도 이쪽 자금을 해도 100톤을 넘진 못한다는 네. 거 아니에요. 이제 용량을 키우려면은 본인의 자부담이 더 키워야 됩니다. 축협의 자부담이요. 예, 예. 그 몇 프로죠 축협계 그 당시? 축협도 자부담을 늘려서라도 그 경제 규모에 맞춰야지. 그 100톤 가지고서는 그거 얘기가 안 될 텐데 이거. 이제 농림부 거가 이제 국비가 40%고요. 예. 도비 12에서 30%, 융자가 이제 사업 주체 융자가 예. 30%입니다. 30%그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럼 얼마든 여력 있네요. 뭐 더 추가해서라도 그건 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오셨어요? 네? 따로 저도 한번 협의를 한번 축협 당국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모시고 예. 논산 그렇게 한번 우리 저 벤치마킹 한번 예, 가보시죠. 예, 그것도 좋은 그 방법이시죠. 그렇게 돼서 예. 그 용량을 늘려야 된다면 우리가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런 사업 이렇다는 걸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거기 위치 안 좋아요. 지금 냄새 나면 그 고독 신도시로 똥다 넘어가는 날 아니, 써야 돼요. 바람이 글리가나? 불러가지고 그렇지. 거기 진짜 위험한데요. 괜히 잘못 세웠다가 거기 지금 태평 아파트 그냥 고독 신도로 날아가는 날에는 풀어야 된다니까요. 조심해야 돼.
냄새 안 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봐, 당장 우리 의원들부터 이런 이제 거 거기 이거. 합의서에 보시면 그 악취가 기준 이상으로 나면 조합장님이 이제 합의서를 써주실 때 주민들한테 기준 이상으로 오버되면 폐쇄한다고까지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건데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해창리가 건너편에 있잖아요. 해창리 이장님들도 다 해창리 쪽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이고 안알이 현장이 안알인데 안알이 쪽에서도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 이제 그 아파트까지 영향은 안 미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이 그쪽으로 불어도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악취가 없는 시설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논산이랑 똑같이 한다니까 뭐 의원님들이 직접 가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게 우리가 고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수입해서 고기도 그렇지만 사실 저번에 이제 우리 평택고 수질 개선 대책 그 각 요인별로 그 부하량을 보니까 축산 폐수가 평택호 오염원의 한 30% 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 사실 공장보다도 오염 부하량은 훨씬 큰 겁니다. 아 사실.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진짜 의도받을지 모르는 소리지만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는 그걸 이제 선 모델로 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은 민간 자본한테 개방을 해서 하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식의 전환을 바뀌어서 민원만 해결하면 민간 자본들 니네가 먼저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지만 있으면은. 그리고 또 당연히 정부 보조 지들이 알아서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제 시를 통해서 네. 행정조차 이행 완료된 다음에 네. 시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사업 주체가 어느 뭐 영농 법인이 됐든 민간인이 하겠다면 한번 문호를 개방해서 먼저 하게끔 두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이거. 그거는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막은 게 없고요. 이제 그걸 아니 하다 근데 보면 많은 기존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농지 전용 이런 문제도 있고 네. 개발행위 이런 거 있으면 자동적으로 주민들의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이제. 이제 협의가 뭐 동의라기보다는 협의가 없으면 네. 주민들과 협의가 없으면 자체가 잘 안 안 되거든요.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니 그게 그런 된다는 취지에서 전제하에 네. 된다는 전자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줄 용의가 있으시냐 그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네. 농림부 사업이 있고 환경부 사업이 있는데요. 농림부 사업은 행정청이 신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부 사업은 행정청이 신청할 수 있고 네. 농업법인, 농협, 축협 이런 데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실간에 우리 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그런 뭐 이익단체 농수 축협 그다음에 뭐 영농법인이나 뭐 개인들이 이런 걸 프로포즈를 할 때 시에서는 오케이 우리가 먼저보다 니네가 먼저 해봐 이렇게 해줄 용의가 있으시냐 그 얘기예요.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보내서 한번 덤벼보는 거지 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일정 부분은 우리 정부 보조금이 나가지만은 그럼 본인들도 자부담을 하는 거니까 뭐 죄송합니다. 죽기 살기로 할 거 아닙니까? 네. 예, 이상입니다. 잠깐 해도 되죠. 이 사실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살지만 예민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수주물 처리장 계속 사고 나잖아요. 위탁하면서. 그래서 다 철저한 저희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뭐 고기 안 먹고 살 거냐? 이제 고기 안 먹을 수 있어요. 냄새 안 맡고 안 살. 여기서 계속 저희 지역도 계속 민원 들어와요. 냄새 나서 못 살겠다가 이거 고통을 호소하거든요. 잠 못 자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냄새 맡으면서 잠 못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과거같이 본인이 생산해서 돈을 혼자 벌고 고통을 나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 축사 지역구 가생이 처리시설 만들고 본인이 살면서 냄새도 맡고 또 돈도 벌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제 시민들이 그런 거에 용납 안 해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이번에 짓는 것도 30%는 돈사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와야잖아요. 70%는 무사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7대3 방식도 냄새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된다.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 축사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재형 이런 부분들이 못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가축을 키우는 방식을 개선해서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충 발언 드렸고요. 얘기 나온 김에 저도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22페이지 농업정책과 아니구나 저기 19페이지 좀 봐세요. 농업정책과 모짜리용 상토 맨 위에 있어요. 그게 지금 저기 시하고 농협하고만 지금 현재 저기인가요? 예, 지금 현재 저기 시에서 80% 하고요.
농협이 20%를 해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농협은 지금 자부담을 20%에도 농민들한테 한 10% 정도를 이렇게 부담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그 일부에서 이제 뭐 10% 자부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부 농업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00% 이제 지원을 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다른 이제 필요치 않은 사람도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모짜리용이 아닌 밭 그래서 씨앗이나 뭐 이런 거 틔우는 데 쓰는 뭐 이런 거로도 사용하고 뭐 일부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저희 기존대로다가 이제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돼서 100% 지원하는 걸로 지금 네. 지원 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농협의 20%는 농민들이 거거든요. 농민이 20% 부담하는 거 마찬가지인 네, 거니까. 맞습니다. 예, 농민들이 이제 내년에도 혹시 하게 되면 자부담은 좀 없는 거로 이렇게 해서 좀 계속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제초제 있잖아요. 중지제초제하고 병해충 방제를 예. 보니까 그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있나 봐요. 일부 보조를 해서 제초제 보조해 주는 게 있는 거죠, 여기. 제초제는 50%입니다. 50% 보조해 예, 주는. 2헥타까지만. 아, 그러니까 이제 2헥타 넘는 분들은 6,000평까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6,000평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자부담을 하는 거고 그 안까지는 2헥타까지는 50% 지원해주고 50% 자부담입니다. 아, 그럼 몇 봉 정도 50 헥타당 10봉 한 15만 원 정도 헥타당 15만 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서 그 병수하고 같이 맞춰서 한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이제 농협을 통해서 지금 50% 보조를 해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들은 건데 그 일반 농약사들이 거기 사가던 사람들이 다 농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쉽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농협으로 그냥 집중돼서 몰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농약사들이 거의 지금 막 부도위기라고 막 얘기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봄에 예.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예. 저희 만났고 언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보조 사업 했는데 어려운 점이 자부담 문제입니다. 이제 자부담을 보통 우리 농업인들이 수매를 하고 이제 가을에 내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받는 거는 우리 행정부의 돈을 받을 수 없거든요. 받을 수 있는 데는 지금 이제 농협이 그나마 있으니까 이제 농협에서 자부담을 받고 기표를 해서 보조금을 청구를 하는 건데 일반 개인 그 농약상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부담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개인적으로다가 이 어떤 사람이 얼마큼 가져갔는지 또 어떤 농사를 얼마큼 짓는지 이런 게 사실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조합원으로 대부분이 이제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제 영농 규모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돼 있지만은 일반 농약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제가 보기에는 난제가 있어가지고 농협도 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네. 자부담은 돈은 이제 받아도 돈이야 뭐 예. 거기서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상생이 필요하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농약을 농협에서 사러 50% 이제 20봉 사러 온 김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농약사들의 경영난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다 전산화돼 있고 사실 뭐 만약 보조 그러니까 100% 50% 보조를 하려면 50% 대해서는 또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가지고 농약사들도 같이 좀 이렇게 취급할 수 있게 하는 게 나는 만약에 농약사들 다 망한다고 거꾸로 가정을 하면 농협이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규모상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은 한번 그래서 7월이나 8월 중에 한번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저기 우리 평택에도 각 지역별로다가 지회장님들이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기에. 그분들 만나서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또 하나 어려운 게 이제 그 농협 조합원이면서도 농협에서 사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농약상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중복되는 거를 걸러낼 거냐.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이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농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보짜리 상소나 이런 거 받을 때 이제 중복되는 거는 파악이 되지만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김영창이라는 사람은 이제 반은 농협에 가서 하고 반은 또 이제 저기 가서 그 일반 시판상에 가서 샀을 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시스템 자체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분들한테 그래서 한 7월달에 8월달에 일정을 잡아서 한번 지회장님들도 한번 논의를 해보고 방법이 있다면 농협까지 같이 끌어들여서 농협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예, 같이 예. 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보조 관련해서 예, 예. 이제 사실 제가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가 지금 대형 농기계 보조가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니까 농업용 무인 공동 방제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보조 사업에. 근데 이제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드론 사업들이 지금 앞으로 대세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뭐 보조해주고 이러는 것보다 우리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그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통해서 같이들 협력을 해가지고 그쪽에 좀 드론을 한 몇 대라도 좀 갖다 놔서 같이들 이렇게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어느 정도 업무 연대는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사실 몇 대라도 좀 갖다 놔서 그걸 좀뭐 농한기에 좀 이렇게 젊은층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좀 교육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투입시켜서라도 이렇게 대행할 수 있든가 아니면 하는 방법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 기관에서 그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이제 20km 미만은 이제 상관없는데 20km 이상이 될 때는 그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그 교육 기관에 가가지고 이제 평택에는 이제 무상항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겨울에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이제 그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는 거기 기술센터가 그런 그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연습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격증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어렵다는 그리고 말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은 임대로 갖춰놓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갖춰놓는다고 치고 이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럼 자격증을 따면 빌려주겠다 하는 식으로 하고 또 연습은 이제 응원기대 좀 더 시키고 뭐 이런 방식 한번 좀 고려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형 농기계 이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하고 저희가 한 15종 정도 이제 일반 그 뭐 아까도 말씀 나오신 뭐 관리기나 뭐 소형 트랙터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형 트랙터는 사실 이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WTO 협정에 의해서 이제 국가에서 다 융자로 돌리는 바람에 이제 보조 사업은 없어졌는데 일부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벼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이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또 뭐 적극 검토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저기 22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국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국비가 80%고요. 예. 그 우리 12가 12도 들어가요 지금요? 12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12 약간 들어가는 게. 예. 그래서 지금 20kg짜리 예. 저기 뭐야 규산질 이거 지금 보급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산질을 하고 석회질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지금은 다 노령화도 돼 있고 그런데 그 20kg짜리 말고 왜 3kg짜리들 소형화된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좀 한번 좀 국가 저기 농민보다 좀 저기 건의해가지고 좀 줄일 수 있게 이게 써보면 농민들 다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주 저기 그 살폭이 다 박살나고 그냥 코에까지 다 그냥 그 분진 들어가고 되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포장으로 좀 할 수 있게 좀 건의 좀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지난해 농정 심의 때 이제 한번 건의사항도 그때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경기도하고 그 농협중앙회로다 사실 이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그 소형화를 시키면 이제 그 비용이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이제 검토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농협중앙회하고 저쪽으로다가 도에다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달라고 좀 건의를 다시 한번 이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20kg 뿌리나 3kg 뿌리나 이 압축된 거라 오히려 효율성에서는 더 높은 거예요 3kg가. 그러니까 조그맣 키로수가 적다 그래서 양이 저기 한게 네. 아니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져서 높아지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좀 네,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맞춤형 비료 지원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제 아까 이제 평택구 환경에 용역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축산도 한 30% 들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농민들이 쓰는 화학 비료에 대한 것들도 지금 한 30% 토양 그 너무 과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사실은 완효성 비료나 아니면 지금 사실은 이제 모판에다가도 해서 할 수 있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비료가 예, 예. 그런 걸 통해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한번 그쪽에도 좀 보조를 통해서 그쪽도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그 맞춤 비료가 지금 이제 31종 중에서 저희가 12종 공급하고요. 추가로 이제 그 완전수급 비료는 저희들이 이제 맞춤 비료하고 똑같이 5,000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모판 상자 그쪽은 아직 현재는 이제 검토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완용성 비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좀 금액을 좀 높이면 안 돼요? 한 거기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뭐 한 10,000원씩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제 완효성 비료를 만약에 이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다른 맞춤 비료도 이제 가격을 올리게 돼야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맞춤 비료도 저희가 11종 중에서도 가격이 이제 10,000원대가 넘어가는 게 있고 10,000원 미만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000원씩 한 것도 사실은 국비가 지원 안 되면서 1,700원부터 지금 계속 올려서 5,000원까지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 비료가 물론 값은 비싸지만은 또 활용 면에서는 또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완성 비료만 올리는 건 어렵고 많이 올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그 완효성 비료가 어쨌든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는 거죠? 완효성 비료도 그 맞춤 비료도 사실 지수질 비료 줄이려고 맞춤 비료를 그 정부에서 만들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기존에 있던 뭐 이제 비료 같은 경우는 농도가 이제 진하고 질소 함량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줄이려고 이제 정책적으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성 비료도 많이 그 지수지 함량이 낮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가격 올리는 가격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잠깐. 그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50억 책정돼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용배수로 구조물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평택시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용수라고 배수를 합쳤을 때 한 27%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경기도가 한 32%, 전국이 한 40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다른 그 경기도나 경기도 전체나 전국으로 봤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평택호를 막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구조물 안 돼 있어도 경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에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이 좀 구조마을 화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신청 많이 들어오죠? 지금. 네.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죠. 특히 이제 그 재해가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좀 예산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그 구조상으로 봤을 때 용수로하고 이제 배수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제 배수로는 저는 아주 심각하게 침수가 되는 지역 외에는 좀 현재 이제 토공으로 돼 있잖아요. 예, 흙으로 맞습니다. 돼 있는 것들이 이 안에 줄도 자라고 그래서 자정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용수로는 최소한 좀 너무 좀 이렇게 농민들이 좀 물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그 물대기 어렵다 보면 그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용수로 위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게 경지정리 사업들이 이제 저희가 70년도에 하다 보니까 되게 노후화됐으니까 오성 보니까 대규모 경지 사업을 했더라고요. 대구액 정리정 예. 사업을 이제 그 노총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찬성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대구액 정리정을 하면 영원히 이제 농업 지능적에서 못 빠진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오성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적으로 잘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청북 쪽도 계속 확대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 오성보다 더 필요한 데가 저쪽 원정리, 홍월리, 고잔 이런 지역은 간기도 많이 올라오고 해서 사실은 좀 대구역 정리를 통해서 좀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필요한 좀 해서 아니 정리를 통해서 좀 해결하는 게 난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쪽 좀 한번 좀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노총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그쪽을 먼저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 정책과 축수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